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1월 9일 출범 2년 6개월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 정부의 성과를 과장해 칭찬해도 안 되지만 억지로 깎아내려서도 안 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면서 다음을 논의해야 국가와 국민께 도움이 됩니다. 언론들은 정부 임기 절반을 돌아보며 여러 정책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들은 일부 결과만을 근거로 과도하게 부정적인 평가를 남발. 특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최악, 비극, 암울, 낙제 등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과도한 비관론을 제기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과연 팩트일까? 팩트 완전 정보. 문재인 정부 2년 반 성과편.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성과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 팩트만 알아보는 특별편. 문재인 정부 2년 반 만에 이런 일이? 첫 번째, 한국 경제의 객관적 성과. 한국의 GDP는 2018년 기준 1조 7,208억 9천만 달러로 세계 10위. GDP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5년 37%, 이명박 정부 5년 32%, 박근혜 정부 5년 14%, 문재인 정부 단 2년 만에 이전 정부보다 높은 17% 증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해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 식민지배 경험 국가 중 최초라는 사실은 덤. 국민소득 증가폭은 노무현 정부 5년 1만 달러, 이명박 정부 5년 1,600달러, 박근혜 정부 5년 2,800달러, 문재인 정부 단 2년 만에 역시 이전 정부보다 2배 정도 많은 5,000달러 증가. 올해 3050 클럽 중 한국 경제 성장률은 2위, G20 중 5위 기록 전망. 작년 말과 비교한 IMF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폭도 홍콩, 싱가포르, 독일, 인도 등은 대폭 하향 조정됐지만 한국은 세계 경제 평균 하향폭인 0.7%포인트보다 낮은 0.6%포인트로 조정.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2.0%에서 2.2%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 팩트. 무디스, S&P, 피치 등 3대 국제 신용평가 기관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 인정!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 기록. 지난 6월에는 사상 최저 금리로 15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 외환 보유액은 2011년 말 3,064억 달러, 2015년 말 3,680억 달러, 2019년 10월 4,063억 달러로 사상 최대. 외환 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로 양호한 상태. 단기 외채 비율은 34.7%로 중국 36.6%, 인도네시아 43.3%, 아르헨티나 101.5%, 터키 123.1%보다 역시 양호한 상태. 재정 건전성은 OECD 34개국 중 4위, GDP 규모 상위 12개국 중 2위로 세계 최고 수준.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40.1%로 OECD 국가들 가운데 4위로 낮은 상태.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16년 36%에서 2018년 35.9%로 하락.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다른 국가들에 대한 모범 사례로 평가. IMF 총재는 한국과 독일 등을 재정 여력이 충분해 재정 확대로 경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지목. 세계 경제 포럼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는 지난 2년간 연속 2단계 상승, 전 세계 13위를 기록했는데 특히 거시 경제 안전성 2년 연속 1위 기록. 와우, 1위는 언제나 짜릿해. 두 번째, 미래 먹거리 투자와 혁신 성장 노력. 2019년 4월 세계 최초 5G 서비스 시작. 5G 네트워크, 수소차, 바이오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 중. 전기, 수소차 보급, 핀테크 산업 육성 등 혁신 성장을 위한 노력 역시 적극 추진 중. 연구 개발 투자는 2016년 19.1조 원에서 2019년 20.5조 원으로 처음 20조 원 돌파. 벤처 투자액은 2016년 2.2조 원에서 2019년 9월 3.1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 연말엔 4조 원으로 예상.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일컫는 유니콘 기업이 2016년 2개사에서 2019년 6월 9개사로 늘어 사상 최대 규모 성장 중.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 15조 원 돌파. 신산업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후 시행 9개월 만에 무려 141건을 승인. 처음 제도를 도입한 영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빠르게 정착 중. 5G 민족답게 혁신 성장 역시 빠르게 추진 중인 것이 팩트.
세 번째, 글로벌 교육 둔화 극복과 수출 회복 정책. 올해는 중미 무역 갈등,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한국 경제를 흔드는 외부 요인이 많았던 것이 사실. 정부는 수출 회복을 위해 수출 활력 제고 대책과 수출 시장 구조 혁신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적극 추진 중이며, 올해 안에 서비스 산업 해외 진출 확대 방안, 제3차 전시 산업 기본 계획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 수출 회복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세계 최대 메가 FTA로 11월 4일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은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내년에 서명키로 합의. 전 세계 GDP의 3분의 1, 전 세계 인구의 2분의 1, 전 세계 교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 구축을 통해 교역 투자 활성화 및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고 우리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RCEP, 한인도네시아 세파, 한중미 FTA, 한이스라엘 FTA 등 4대 FTA 체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지평을 크게 넓힌 것이 팩트.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수출 규제 세계 품목인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국내 생산 능력을 조기에 확충하고 수입국 다변화에 나서는 등 한국 경제 자생력 상승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팩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이라고. 네 번째,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전석거래 강요, 부당 경영 정보 요구 등을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 금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분야의 가불관계 문제를 개선. 그 결과로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모습이다. 상생 협력 기금은 올해 9월 기준 1조 741억 원 조성. 연쇄 부도 위험이 큰 어음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상생 결제액은 지난해 100조 원을 돌파. 자영업 정책 기조도 대기업 억제에서 상생으로 전환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기업, 중소기업, 골목상권 간 상생 협력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인 것이 팩트. 정부의 성과, 이것이 끝이냐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대로 경기도 오산이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정부의 정책성과 목록은 아직도 한참 남았다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성과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 팩트만 알아보는 특별편. 문재인 정부 2년 반 만에 이런 일이 이 편에서 계속됩니다.